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안한 금요일 밤 저녁 보내고 계신가요? 자, 금요일 밤은요. 좀 더 편안하게 시선은 다음 주 월요일 놓칠 수 없게 자 그렇게 여의도 클래스 1시간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시간으로 장중에 미국의 대선 토론회 2차가 있었기에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1차 토론회와 달리 또 변수 없이 병이하게 지나가면서 심리도 좀 나아졌고 또 시간 외 나스닥 선물도 좀 상승 전환되고 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오늘 코스피 상승 마감했는데요. 2360선의 거래를 마쳤고요. 외국인 기관 순매수에 힘을 입어서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기관은 2,333억 원의 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외국인은 소폭 매수, 개인은 매도 우위였습니다. 자, 업종별로는 상승세가 은행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 훈풍의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역시 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이 발목을 잡아 하락 전환했고요. 이번 주에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 크게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이 모두 출발은 상승이었는데요. 이 장중에 굵직한 이슈들이 있었고 또 유럽과 미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가 되면서 이 부분이 불확실성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다음 주를 같이 대비하셔야죠, 여러분. 무료 문자 메시지 받겠습니다. 013-3366-8200번으로 여러분들의 문자 메시지 무료로 관전평, 응원의 메시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준비했습니다. 여의도 클래스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장을 꿰뚫는 주도주의 매매 전략가 서도gun 전문가님 그리고 스칼렛 전문가님 함께하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이번 주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 주였습니다. 끝이 났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가 경기 코로나 사태 이후에 여러 경기 지표들의 어떤 극적 반전들, 뭐 V자 급등이냐 아니면은 U자형이냐 나이키냐 뭐 여러 얘기들이 나왔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K자 반등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제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대기업 중소기업 간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주식시장도 이 코스닥과 코스피의 모습들을 보면은 K자 형태의 어떤 시장 흐름이 이번 주에는 극명하게 노출이 됐다. 참 안타깝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코스피 시장은 이번 주에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지난주 하락에서 벗어나면서 반등을 미약하지만 양봉이 연출이 됐죠. 그러나 코스닥 시장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2주 연속 음봉을 기록할 정도로 아주 취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수급적인 측면에서만 놓고 보더라도요. 외국인 기관들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뒤늦게라도 동시 순매수를 보여주는 이러한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순매수를 좀 보여주었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들의 매도 공세가 계속해서 펼쳐졌다. 잠깐 그림을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이 보고 계시는 것이 10월 달 들어와서 사실 뭐 연휴 기간을 감안한다라면은 전체적으로 영업 일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코스피 시장을 보시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1조 1,000억의 순매수를 지금 보여주었죠. 그리고 기관들도 매수 매도를 반복하긴 했습니다만은 3,700억의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우리 동학개미들만이 1조 2,000억의 이러한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코스피 시장에서는 그나마라도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지수 방어라든가 그리고 또 업종별로도 반등을 주는 이러한 종목들이 늘어나게 만들었다.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완전히 수급이 무너진 듯한 그나마 우리가
개인들이 1조 7천억의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만은 이 힘이 어떻게 보면은 좀 분산이 됐다는 얘기죠. 어떤 특정한 테마라든가 또는 섹터라든가 이런 쪽에 집중하는 이러한 흐름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떤 좀 산발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전혀 힘을 못 쓰고 오히려 기관들이 1조 3천억이 넘는 이러한 순매도를 보여주면서 집중적으로 이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망가뜨리는 듯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어떤 그 변화되는 흐름이 나타나려면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기관들의 매도 공세가 좀 진정이 돼줘야만 코스닥이 제대로 된 반등이 연출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희망을 좀 가져보기도 하고 기대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한 주 정리를 해봤는데요. 다행히 코스피는 미미하게나마 반등 양봉에 성공했고 코스닥은 2주 연속의 음봉으로 수급이 이 균형이 깨져버린 듯한 아쉬운 모습을 체크해 주셨어요. 양극화를 뜻하는 K자 형태의 엇갈린 시장, 이 부분이 우려됨에 따라 다음 주를 대비하게 됩니다. 스칼렛 전문가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은 이 호재와 악재가 좀 공존하는 가운데 업황별 그리고 테마별 희비가 좀 확실했던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테마가 주도하는 시장은 또 아니었거든요. 그게 지금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으로 그와 관련된 테마들이 시장을 좀 주도하는 그러한 움직임을 좀 나타내면서 시장의 중심 수급이 개인에 있었다면 최근에는 그간에 이제 펀드 환매로 인해서 매도세로 우위를 좀 보여주던 기관들이 좀 돌아서면서 기관들이 순매수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가치주 중심으로 시장의 시선이 좀 변화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테마의 이러한 부분들보다는 조금 편차가 좀 갈리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해외발 이제 호재성 요소들이 좀 있었거든요. 부양책 합의에 대한 진전 뭐 이런 이야기들 계속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렘데시비르가 첫 번째 코로나 치료제로 이제 승인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기대감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 바이오 종목들도 오늘 상승 자리를 좀 보여주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악재 요소다라고 한다 그러면 정부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있는데 3억 대주주 요건을 좀 강행하겠다라고 시도를 하면서 실상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제 개인이 매수를 계속 지속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거래 자체가 굉장히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매도세 기관들이라든가 외국인의 매도세에 개인 매수세가 받쳐주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이 동학 개미라고 불리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활기를 띠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주 요건 강화로 인해서 매물이 나온다라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자체가 수급에 대한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을 조금 약화시키는 그런 요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국내외적인 악재 요소로 코로나19가 지금 재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해외 같은 경우는 영일 최고 확진자를 내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이틀 연속 세 자릿수를 좀 기록을 하면서 오늘 이제 42일 만에 150명을 좀 초과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또 그와 관련해서는 관련 이슈들이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뭐 교육주라던가 뭐 코로나 치료제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움직였는데 네. 이전과는 조금 다른 게 그전에는 테마가 전반적으로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진짜 대장이라고 하는 대장격들만 잠깐 움직이고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르게 이런 호재성 요소에서 그렇게 테마가 좀 주도하는 시장은 약간 지나갔기 때문에 이 같은 시장의 변화를 좀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를 라운드 1에서 네, 매크로 클래스 알겠습니다. 이어가 볼까요? 자, 한마디씩 중요한 부분들만 체크했습니다. 기성복 대신 맞춤복이 필요할 때죠. 여러분, 지금과 같은 변동성이 클 때는 많은 기성방송 중에서 우리가 맞춤, 시청자들의 맞춤 여의도 클래스를 1시간 동안 넉넉하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어시 클래스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금요일에 마음은 편안하게, 시선은 다음 주로 놓칠 수 없게 여의도 클래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무료 문자 메시지 013-3366-8200번으로 오늘의 전문가들에게 관전평 응원의 메시지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과 함께 가져가세요. 자, 매크로 클래스는 다음 주를 바라보는 시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제를 컨택하여 선능구 전문가님과 스칼렛 전문가님 토론을 같이 벌여보는 시간입니다. 서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어떠한 주제를 선택해 오셨을까요?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네, 페드가 불확실성이라는 말을 20차례나 언급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다음 주에 이 국내외에 돌파구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이 불확실성의 돌파구를 좀 더 집중적으로 설명해 주실 계획이세요? 사실 전대미문에 이제 3월 달에 우리가 코로나라는 것을 접하고 나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만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같이 도망다니기 급급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가격 메리트가 발생이 되면서 뭐 단순하게 지수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3월 19일 날 1439포인트를 저점으로 하면서 뭐 거의 뭐 2,400포인트 이상, 1,000포인트 이상이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이제 급등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코스닥 지수 상승률만 따지면 거의 뭐 100% 올라왔어요. 뭐 한 고점 대비하면 10% 정도의 조정이 뭐 자연스럽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왜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다 죽었다 살아나니까 뭐 좀 맛있는 것 좀 먹어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고. 네. 또 한편에서는 정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혼연일체가 되어서 양적 완화라든가 재정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 5, 6개월 동안 쏟아 부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뭐 문제점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삐거덕거리는 일들이 많았고 공교롭게도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국의 대선이라는 부분이 트럼프와 바이든의 구도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불확실성의 하나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미국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라면. 그리고 또 우리는 물론 기재부에서는 이미 2017년에 20억에서 15억, 15억에서 10억, 10억에서 3억 하기로 돼 있다라는 이유를 대면서 10억과 3억을 가지고 또 계속해서 지금 대립하고 이런 불확실성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경제부총리는 뭐 국정감사장에서 뭐 의원들의 질문에 주식 투자 해봤느냐, 뭐 안 해봤다, 뭐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의 그 거리가 되었는데 끝까지 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뭐 15억에서 10억으로 감소가 됐을 때도 4, 5조 이상의 매물 폭탄이 있었는데 이 10조에서 3조 원으로 10억에서 3억으로 낮추는데 매물 폭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네. 그런데도 뭐 이상 없다 이런 얘기하고 또 정부 여당에서는 처음에는 10억 그냥 유지하겠다라고 하다가 무슨 뭐 이게 흥정거리도 아니고 뭐 5억으로 할까요? 뭐 이런 네. 소리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불확실성이라는 거죠. 차라리 아주 명쾌하게 그냥 끝까지 뭐 세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뭐 가구 합산은 안 하기로 세대 합산은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거 말고 그냥 무조건 3억 딱 못을 박아버리면 이런 논란, 불확실성도 없을 텐데 계속 어떤 기대감이라든가 실망감을 주고 있는 네.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하려고 해도 지금 하겠습니까? 뭔가 투명하게 어떤 결론이 나야만 가능한 그런 어떤 행위를 할 텐데 말이죠. 이런 것이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또 두 번째 큰 흐름에서 보면은 여전히 뭐 내년까지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유럽이나 미국 쪽에 제2차 팬데믹 다행히 뭐 바이든도 그렇고 트럼프도 더 추가적인 셧다운은 없을 것이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만은 과연 이러한 부분이 이 백신이라든가 치료제 개발 시점과 맞물리면서 어떻게 진정이 되고 우리도 한 40여일 만에 다시 또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명 이상대로 급증을 했다라는 보도도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뭔가 어떤 심리를 위축시키는 그러려니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이러다가는 정말 어떤 또 다른 우려감이 있지 않느냐. 백신 치료제가 나와도 나는 뭐 안 맞을 거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또 독감 백신과 관련된 사망자 수도 계속해서 급증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뭔가 지금 주변의 여건들을 좀 불확실성과 불안감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이 주식시장은 좀 더 위축되게 만드는 요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내부적으로 이러한 그 큰 네 가지 이슈가 대립이 되고 있는데요. 시장은 항상 그렇죠. 하나의 이따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9시에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시장은 하나의 국면별 사이클이 있습니다.
네 가지 사이클 중에서 첫 번째가 이제 어떤 경기라든가 이런 것이 침체가 되면서 자금을 정부에서 푼다든가 뭐 금리 인하한다든가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동성 장세, 금융 장세라는 얘기를 하죠. 금융 장세 이후에 실적 장세로 가는데 금융 장세라는 것이 단 6개월 만에 끝날 것이냐. 이것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금융 장세다 아니다 이제 실적 장세로 간다. 이것도 지금 계속해서 불확실성으로 대립이 되고 있는 이런 거 아니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금리가 낮으면 낮을수록 성장주에 대한 모멘텀은 아주 강하게 부각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성장만 무조건 하느냐? 실적이 뒷받침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주 쪽으로 매기를 이전시켜야 된다. 이런 논란들도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동학개미 여러분들이 아주 단순했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급락을 할 때 야, 삼성전자 이거 뭐 4만 원도 무너져 3만 원대도 무너질지 몰라. 이런 공포감 속에서도 시장의 탑티어를 무조건 일단은 매수하자고 단순하게 접근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투자하는 데 있어서의 방향성이라든가 어떤 종목의 선택의 문제라든가 시장에 어떤 흘러가는 자금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뭔가 명쾌하게 나오지 않고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노출되고 이것이 결국은 어떤 그 투자의 중심 그리고 또 어떤 내가 투자를 했을 때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얼마만큼의 수익으로 나한테 돌아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확실치 못하니까 더욱더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조심스러워지고 아무래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손이 안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만 올라와도 매도를 하려는 거고 그 어떤 기대감보다는 실망감 그리고 또 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두려움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상당히 혼돈의 시장이고 그리고 마치 그 어떤 상황보다도 동트기 전의 새벽이 가장 어둡다는 말을 합니다마는 지금이 뭐 새벽 1시냐 4시냐 5시냐 이것도 모를 정도로 상당히 좀 불안정한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은 시간과의 싸움이 계속해서 지금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서동구 전문가님 아까 말씀을 잠깐 주셨는데요. 네네. 그 유동성 장세, 이 금융 장세라는 게 진짜 6개월 만에 이게 끝난 것이냐? 라는 질문을 좀 해도 될까요? 아유,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실적 장세로 가는 정말 이 과도기적인 모습인가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판단하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아직 유동성 장세는 안 끝났다고 봅니다. 우리가 IMF 때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만 그때 그런 IMF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고금리 정책을 펼쳤고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매각 구조 조정을 했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오히려 외국계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유동성 장세를 만들었었죠. 그것이 최소한도 1년에서 1년 반 이상은 갔었습니다. 그 이후에 기업들이 도산이 마무리가 되고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살아나면서 다시 재리사이클링이 이루어지면서 실적 장세가 가고 이러한 어떤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페드에서도 2023년까지 금리 인하 안 할 거야. 물론 일부에서는 뭐 일부 연준 총재들이 뭐 야 이거 이러다가는 빨리 뭐 금리 인상을 해야 되지 않겠어. 미국의 국제 10년물 국채 금리도 다소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기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뻥카다. 시장을 조금 쿨다운 시키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코로나가 어떻게 진정도 안 됐고 백신이 치료제니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라든가 경제 활동을 못하는 상황에서 자금 회수를 한다든가 금리를 인상시킨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살아나서 조금 산소호흡기 좀 되고 있는데 산소호흡기를 이제 살아났네 그러면서 뛰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실적 장세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내년 상반기는 지켜봐야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유동성 장세라는 흐름들이 더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유동성 장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유 불문하고 간단하게 얘기해서 돈으로 내가 땡기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웬만한 종목들이 코스닥에 웬만한 종목들이 다 따따블 이상 나고 어떤 그 기업 가치라든가 이런 측면을 무시하더라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숨고르기는 나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기대치가 높지 않았느냐. 유동성 장세라는 것이 무조건 올라간다라고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유동성 장세 안에서도 업종이라든가 종목별 순환 흐름이라든가 키높이도 나타나는 것이고 거기에서도 일부 이제 옥석이 가려지는 그런 과정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유동성 장세가
어떻게 보면 2차 랠리가 남아있다. 아, 이렇게 그렇군요. 여러분들 이해하시면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둘배 질문에 답을 시원하게 주셨습니다. 오늘의 매크로 클래스 주제인 주요한 경제 보고서죠. 페드가 불확실성이라는 언급을 20차례 언급. 경기 회복 속도가 평균보다 느리고 역시 성장 속도 또한 경미하다. 연준 보고서에서 불확실성, uncertain이라는 표현이 20차례. 국내외의 불확실성, 아까 국내는 말씀하신 양도세 대주주 요건 강화 역시 정말 이게 흥정거리인가요? 라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왜 스칼렛 전문가님 네. 3억 원으로 집도 네. 못 사는데 대주주라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국내외 불확실성 아주 두 개가 우리를 네. 괴롭히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어떨까요? 아무래도 이 불확실성은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국내가 불확실성도 불확실성이지만 양쪽에서 지금 무슨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미국 부양책 같은 경우에도 뭐 합의가 됐다, 거의 다 될 것이다. 근데 사실 되려고는 하지만 뭐 법안을 작성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이제 기대감을 줬다 뺐었다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뭐 10억을 유지한다, 아니다 절충안으로 5억을 하겠다, 아니다 3억을 강행하겠다 이러면서 여당과 정부와 그다음에 기재부가 맞물리면서 여러 차례 혼란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지수가요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최근에 우리가 사실 시장이 답답한 것이지 조정이 깊이 있게 오지도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방향성을 양방향은 어느 쪽으로 갈지를 우리가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답답한 시장이지 추세 자체는 사실 유지가 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 차트를 보시면 이 코스피 시장 자체가 상승 자리 이후에서 최근에 이제 뭐 8월 달부터 지금 9월, 10월에 이어서 지금 지속적으로 이제 박스권에서 갇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주봉이나 월봉을 놓고 보시면은요 그간에 우리 열심히 달리다 보면 쉬어야 한 번 더 움직이잖아요.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 다리를 움츠린다는 것처럼 사실 그간에 너무 많이 가파르게 달려왔습니다. 그죠? 너무 가파르게 달려오니까 지금 이 추세도 지금 안 그려지는데 가파르게 달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상승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이 정도의 숨고르기는 자연스럽게 있을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3월 달 이후에 정말 3월 달 급락도 너무 심하게 맞았고 그 이후에 회복세도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 속도감에 좀 취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답답한 흐름을 못 견디는 이런 상황에서 하필이면 대내도 대외도 어느 정도 뚜렷하게 시장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없는 불확실한 이러한 이슈들이 계속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만 지금 나오고 있는 불거지고 있는 불확실한 이슈들은 어느 정도 방향과 그리고 시안이 좀 잡혀 있는 우리가 예측을 좀 해볼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우리 뭐 대선인 같은 경우에야 누가 되었든지 간에 대선 기한이 지나가면 해소가 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양도세 문제도 이제 뭐 연말 전에는 무조건 해결이 될 문제이고요.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연내 백신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오늘도 첫 치료제 승인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지금 막 확산이 되고 있지만 이렇게 정말 고점을 계속해서 경신하는 이런 확산 속도는 적어도 연내에서는 어느 정도는 진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이런 불확실성의 한도는 그래도 이 연말 이전에 좀 방향을 잡는 그런 구간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지점에서 우리가 이 답답함을 넘어가면 이 터널의 출구는 분명히 좀 밝을 것이다라는 네.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우리가 지금 가파르게 오른 것에 비하면 조정도 우리가 좀 감내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렇게 유동성 장세가 이렇게 짧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자, 우리에게 희망에 좀 다음 주를 대비할 수 있는 우리 매크로 클래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대응 전략에 가깝게 다가가 볼까요? 라운드 2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금요일 저녁 밤 편안한 가요드 클래스 다음 주 데뷔 전략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고생하신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오늘의 정리를 함께 하는데요. 013-3366-8200번으로 많이들 보내주세요. 무료입니다. 문자 메시지로 관전평,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면 금요일은 저희 보내오시는 문자 메시지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이럴 때 좀 당첨의 기회가 넓으니 당첨 확률을 높으니 여러분들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드리겠습니다. 아틀란틱 클래스 오늘 라운드 2에서는 서동구 전문가님께서 자, 이렇게 불확실성 많은 속에 전 세계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높아지며 단기 급등락을 불가피하지만 조금 더 지혜롭게 헤쳐나올 수 있는 대응 전략 라운드 2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우리 서동구 전문가님이 이 말씀 잘하시나요? 네, 라떼는 말이야.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였어. 네, 이게 한번 이론적인데 올해는 과연 어떨까요? 올해 사실은 이제 여러 논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찬바람 불기 전까지만 해도 야 기업들이 실적들이 워낙 안 좋을 텐데 무슨 배당이야. 뭐 또 중간 배당이라든가 일부 분기 배당했던 기업들은 분기 배당이라든가 뭐 반기 배당도 안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었는데 역시 이 때가 되면은 나는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시장이 지금 상당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확실성한 이러한 대내외적인 여건들 이러한 것들에 좀 피난처가 뭐가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바로 매수하고 있는 쪽들이 바로 배당과 관련된 금융주 쪽들이라는 거죠. 바로 이런 점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달 들어와서요. 현재까지의 어떤 주요 업종별 투자자들의 누적 순매수를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외국인 기관들,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시총 상위 종목들 먼저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결국 대형주 쪽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들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특징적인 것이 철강하고 화학 업종을 동시 순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많이 매수하는 업종이 바로 금융업종 쪽들입니다. 여기는 당연히 금융업종을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5,400억.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1조 3천억을 외국인들이 당연히 뭐 삼성전자가 해당이 되겠는데요. 기관들도 뭐 600억 정도에 매수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화학업종을 5,600억을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기관들이 900억 정도 매수하는. 그래서 10월달 장세에서만 딱 놓고 보면은 화학업종과 그리고 또 철강업종, 전기전자, 그리고 금융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네 섹터만이 시장의 중심에 있는 듯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요, 바로 저 PBR주에 해당되는 것들이 대표적인 게 포스코라든가 그리고 또 금호석유라든가 이런 철강과 화학 업종이었었고 그리고 저 PBR, 저 PER 이렇게 해당되는 대표적인 저평가 종목 중에서 배당 투자의 매력이 강한 쪽들이 금융주라는 거죠. 은행, 증권, 보험 이런 쪽들. 결국 이러한 것들은 환율을 비롯해서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니까 나 그런 거 골치 아픈 거 싫어. 일단은 뭐 좀 배당이라도 가뜩이나 지금 다른 업종이라든가 또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도 상대적으로 훨씬 더 상승폭이 미진했던 이런 쪽들로 안정적인 고배당주로 매기들이 몰려가는 게 아니겠느냐 이러한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다만 우리가 배당주를 선정을 할 때는 과거에도 이제 여러분들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국내 시세에서 종목란 해서 배당을 치시면은 랭킹이 다 매겨져 있습니다. 쉽게 보실 수가 있는데 항상 어떤 식의 배당을 했는지 배당 성향이라든가 그리고 또 평균적인 배당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그리고 당연히 기업에 이익이 있어야만 배당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대응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배당 수익률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단기간에 주가가 또 상승을 하면요. 배당 수익률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배당금에서 주가를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배당주를 무조건 배당주 지난해에 뭐 한 8% 10% 했네. 지금 사야지 했는데 주가가 높다. 그럼 기다리셔야 된다는 얘기죠. 오히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단기적으로라도 관심을 가지시면서 배당주의 어떤 이
흔들리는 시장에서 틈새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지금과 같은 때에 주목을 받느냐. 연말이기도 하지만 어김없이 그 대내외 불확실성에 좀 덜 민감하다라는 것을 맞습니다. 짚어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과 같은 그런 이 메리트까지 생긴 악재가 거죠. 지금 안팎으로 많은 예, 상황에서 외국인 기관들이 이쪽을 좀 매수 지속하고 있군요, 여러분. 오늘도 은행주가 가장 많이 올랐잖아요. 네. 이제 금융주의 매수 지속, 또 저PBR, 포스코 금호석유와 같이 철강화, 배당 높은 은행증권 보호 한번 짚어봤는데 스카렛 전문가님은 어떻게 네. 짚어주시겠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이제 고배당이다라고 하는 업황으로 본다 그런다면 금융주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또 거기다가 이제 추가 부양책이라든가 이런 승인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면서 거기에 따라서도 오늘 좀 두드러진 강세를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 시장에 이 주도 수급이 좀 변화를 하고 있거든요. 이전에는 시장이 테마를 중심으로서 움직이면서 개인 수급이 시장을 좀 주도하는 느낌이었다라고 한다면 최근 들어서는 이제 기관이 연속적으로 순매수세로 돌아서면서 기관의 수급을 중심으로 해서 그간의 이제 테마 속에서 좀 가려져 있었던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주를 중심으로 해서 매기가 좀 몰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오늘 이제 철강주 포스코 같은 무거운 종목이 5% 넘게 이런 급등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일단 비단 그 배당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가치주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배당을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치주라는 것 자체는 이제 재무라던가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매기가 몰리고 있는 이 수급의 중심인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이 시장의 상승을 좀 시장 대비 지금 이 불확실한 시장에서 조정 대비해서 상당히 안정적인 추세를 좀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거기에서 그 같은 부분들이 가치주의다 보니까 거기서 배당 매력까지 부각이 되면서 또 복합적인 이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점 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비단 이제 배당주의이기 때문에 혹은 고배당이기 때문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향후 이런 수급 중심으로 해서 추세를 좀 이어갈 수 있을 만한 종목에는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당주는 이 기업의 이익이 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채 비율이라던가 재무 부분이라던가 실적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평균적인 고배당에 대한 비율도 중요하지만 배당 성장주라는 게 있죠. 우리가 배당이 꾸준하게 성장을 해주고 있는 종목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보다 이제 그리고 재작년보다 점차적으로 배당이 성장하고 있다. 이거는 이 기업 자체가 성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을 줄 만큼 기업이 실적을 내고 있지만 거기에다 또 그 플러스해서 이 기업 자체가 성장하는 기업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고배당을 줬던 기업이지만 주가는 계속 빠져요. 그래서 배당을 받아도 수익을 못 주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기업 자체가 이제 하향 산업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지금은 좋지만 앞으로 성장성이 없는 기업들은 사실 배당주라도 매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고배당주가 아니라 배당 성장주 이런 부분들 좀 노리신다면 향후에 좀 관심 있는 그런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당주이긴 한데 배당 성장주. 라는 면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동구 전문가님, 배당도 좀 벌이가 좋아야 되잖아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올해 특히 눈여겨보는 배당주를 좀 꼽아주신다면요. 역시 금융주 내에서도요. 우리 이혜리 앵커도 아실 거예요. 증권주 중에서 가장 고배당을 하는 데가 어딘지 아시잖아요. 대신증권 아닙니까? 신영증권. 보험 그렇죠? 쪽을요. 예, 그래서 예. 그쪽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특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한 가지 이제 좀 찝찝하다고 그럴까 하는 것은 뭐냐면 연말이 되면서 은행 업종들은 특히 올해 같은 이러한 그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고가 터진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에서 자칫 연말에 대선 충당금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신다면 오히려 증권 쪽에서 고배당을 주고 이번에 주식시장이 이런 화랑 속에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이 되고 있는 뭐 대신증권이라든가 그리고 은행주 쪽에서는 예를 들면은 기업은행 같은 경우도요 평균적으로 한 7, 8%의 배당 수익률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지금 차트 주봉의 모습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지난 그 3월 달에 5,860, 액면가 5,000원짜리는 5,860원이에요, 기업은행이. 그리고 이제서 지난번에 이제 6월 달에 10,000원을 회복했다가 다시 상승을 보이면서 8,000원대로 회복을 해 주었는데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죠. 작년에 우리가 2019년 말을 봤을 때도 12,000원대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주가가 14,000원, 15,000원대에 놓여져 있었어요. 이러면서 이제 배당락도 이루어지면서 그 이후에 이제 물론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라면 오히려 기업은행 같은 주식을 배당을 겨냥해서 내가 한 2달 정도 갖고 가겠다라고 해서 갔는데 의외로 뭐 10,000원을 쉽게 넘어가고 뭐 12,000원을 간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수익률 챙기시면 되죠. 굳이 배당까지 안 받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뭐 가지 잡고 뭐 도랑치고 가지 잡는다 그러나요? 그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불확실성이 어떤 시장의 흐름 속에서 접근해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대신증권 앱을 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보험주요? 증권주죠. 예, 제가 배가 고파서. 기업은행, 대신증권 이쪽을 배당도 배당이지만 또 거기다가 주가까지 좋으면 그렇죠. 중간에 뭐 네, 좋은 거고요. 근데 그 금융지주사 부분이 스카이 전문가님께 질문드리면 네. 이번에 배당을 좀 줄여라, 올 네. 결산 배당을 줄여라라고 네. 해서 배당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매력도가 좀 떨어지진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영향이 아주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거는 관리를 하는 쪽이기 때문에 눈치를 안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배당이라는 것 자체는 실적에서 비례를 해서 주는 건데 마냥 거기에서 금감에서 이제 줄이라고 했으니까 못 줍니다. 이러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더라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의 그 대응 전략이 연말에 여러분들에게 좀 틈새 시장과 같은 전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한번 정리를 여러분들께서 귀에 쏙 꽂히게 듣겠습니다. 서동구 전문가님.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작년보다는 좀 기대 수익률을 낮추면서 배당주 투자를 하자. 그리고 만약에 배당주 투자를 하기 위해서 내가 들어갔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좋은 수익률이 나와 준다라면 굳이 뭐 배당 안 받으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칼렛 전문가님.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업종 그리고 기업 자체의 성장성이 있어서 지금도 배당이 좋지만 앞으로의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 만한 모멘텀이 함께 있는 종목을 좀 선별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찬바람 불면 배당주 올해 2020년에는 어떨까 집중 분석해 봤습니다. 라운드 2 화면으로 정리하고 라운드 3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금요일의 순서 월드클래스 라운드 3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왜 추석 때쯤에 우리가 정말 마음이 힘들었는데 그때 그 나훈아 씨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줬잖아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테스 형 주식은 도대체 왜 이래? 이렇게 의견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구형님, 렛누님 도와주세요. 네, 저희 포트폴리오를 점검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네. 자, 서동구 전문가님과는 어떤 종목 보고 갈까요? 제가 이번 주에 수요일 날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현대오토에버를 이제 말씀드렸고 일일이 이제 대응을 하신다면 어떤 매수 가격도 정확하게 이제 제시해 드리는데 규정상 또 룰이 시초가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매수가 되신 분들은 좀 당혹스러울 수도 있었던 그러한 어떤 흐름이 어제 이제 전개가 됐었다. 그러나 제시해 드렸던 그 어떤 이탈가라든가 손절 라인은 훼손되지 않았고 오히려 매수할 수 있었던 그런 저렴의 찬스가 또 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착각하실까 봐 그러는데 이건 코스피 종목입니다. 코스닥 종목이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80%의 지분이 잠겨져 있다 보니까 20%의 유동성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흔들림에도 연출되는데 곧바로 또 반등의 어떤 흐름들도 쉽게 나와준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이번 주 주간의 모습을 보시면 위아래 이러한 팽이형의 음봉이 연출이 됐습니다. 오히려 이번 주에 이렇게 위아래 크게 흔들렸던 흐름들이
어떤 진통제를 잘 맞았지 않았느냐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안정적인 어떤 흐름의 모습들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흔들린다면은 신규 공략이라든가 추가 매수도 가능한 위치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홀딩에 나가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대오토에버 저희 무료 문자 메시지로도 7056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저희가 점검해드리고 좀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스칼렛 전문가님과는 저희 대한항공을 네네. 좀 많은 이슈가 있는 대한항공인데 저희 백신 네네. 얘기할 때 이걸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냉동고의 네. 이제 유통 네네. 부분의 대한항공에 대한 매력도는 여전합니까? 네, 저는 아직까지도 갈 길이 좀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콜스제는 이제 대한항공의 이제 좀 플러스적인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 자체적으로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그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4분기로 갈수록 이런 실적 기대감들도 계속해서 개선이 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좀 중심 수급이 기관이다 보니까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들이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안정성을 좀 가지고 추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제 오늘 시장이 좀 지지부진했지만 연속적으로 이제 고점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오늘 이제 다소 아쉽게 음봉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 장중 고점을 높이면서 이 추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면 또 오늘까지도 기관에서 연속적으로 또 추가 매수세를 좀 보여주면서 여전히 이 시장을 좀 끌고 가고 있는, 이 종목을 끌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이제 일봉상에는 아무래도 단기 고점부에 대한 지금 저항권에 거의 지금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2만 원 자리가 이제 단기 매물정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긴 한데, 지금 이제 주봉 같은 경우를 놓고 보시면 지금 이제 막 그간의 올해에 좀 쉬어갔던 하락 추세에서 이제 막 상승 자리로 좀 전환을 하면서 배열이 좀 정돈돼서 출발하고 있는 이런 초입부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제시해드린 목표가는 그야말로 이제 기술적인 단기 목표가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부터 녹아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연말까지의 추세도 좀 수익 이상의 관점으로 좀 가져가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상향으로 지금 투자 수익률을 기대하겠습니다. 27,000원의 목표가. 지금 21,000원, 22,000원에서 충분히 도달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세요. 여러분 27,000원 같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종목은 어떨지 또 궁금하네요. 변동성, 불확실성 이걸 가지고 다음 주도 우리가 갑니다. 최소화하고요. 위험은. 그리고 수익은 좀 극대화하고요. 그럴 종목들을 오늘 두 가지 들어볼게요. 서동구 전문가님. 네, 여러분들께 이제 금융주 쪽에서 뭐 배당도 있겠습니다만은 시장이 워낙 좀 불안정하게 움직이니까 수급이 다시 좀 유입되고 있는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춘다면 한국 금융지주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금융지주 뭐 사실은 이제 과거 동원증권부터 이제 출발을 했던 그러한 그 회사죠. 결국 이 증권업으로 시작을 하면서 이제 IB 쪽을 중심으로 해서 저축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 카카오뱅크의 지분도 33.5%. 한국밸류 투자 자산 운용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갖고 있다는 거. 실질적으로 이제 카카오뱅크의 2대 주주란 말이죠. 거래대금 급증에 따라서 리테일 수익도 계속해서 급증하고 안정적인 실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이고, 내년에도 이제 뭐 카카오뱅크 3인방들, 카카오 3인방들을 비롯해서 많은 대형 IPO가 이제 대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그 인베스트 뱅킹 쪽에서의 이 한국금융지주의 경쟁력을 감안한다라면은 그쪽에서의 수수료 수입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또 카카오뱅크와의 시너지 효과 이런 측면에서 단순하게 어떤 증권지주사다, 증권회사다 이런 데서 좀 탈피하는 그런 회사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한국 금융주주의 일봉의 모습을 보시면요, 뭐 사실 뭐 시장이 많이 그 흔들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됐었죠. 지난 3만 원부터 시작해서 한번 반등을 줬다가 지금 이 7만 원대를 저점으로 오히려 이렇게 안정적인 추세 흐름들을 유지시켜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 89,100원을 순간적으로 갔던 이러한 그 자리들은 바로 카카오뱅크 지분 소식이 알려지고 카카오뱅크가 뭐 곧 상장이 될 것이다라는 이러한 기대감으로 이제 연출이 됐었던데 그 흐름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요.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들이 연출이 된다라면 뭐 크게 욕심을 안 내더라도 뭐 직전 고점이 위치해 있던 자리 뭐 84,5천 원 정도까지를 1차 목표로 설정을 하면은 뭐 큰 무리 없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굳이 뭐 추세 라인을 이탈한다는 자리가 6만 한 2, 3천 원 정도가 됩니다. 이 자리만 훼손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안정적인 우상향의 패턴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그 흐름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한국 금융지주 뭐 내일 정도 다른 금융사들에 비해서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는데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라는 네. 거죠. 이런 점에서 투자 매력이 오히려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종목들은 정당한 수익 누릴 수 있도록 다음 주를 응원하겠습니다. 저 한국금융지주였고요. 스칼렛 전문가님은 어떤 네. 종목일까요? 자, 오늘은 좀 테린 포장이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조금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가 좀 재확산이 되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물류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골판지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약간씩 반등을 줬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테마가 움직이면 테마 전반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말 대장격만 좀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오늘 가장 상승세가 좀 두드러졌던 테린 포장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또 트렌드 클래스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배당 이야기가 나왔는데 테린 포장은 또 고배당주로도 좀 유명한 종목입니다. 이제 다만 조금 이제 그런 변수가 좀 있기는 하지만 부채 비율 때문에 그래도 이런 고배당 매력도 또 연말이기 때문에 같이 좀 챙겨갈 수 있는 플러스 요소가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단 지금뿐만이 아니라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사회 자체가 언택트 사회로 진입이 되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향후 이런 물류 관련해서 이런 포장 관련 종목들은 향후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매력적으로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실적 기대감, 성장성을 좀 아울러 챙겨볼 수 있는 종목으로 단기성 테마가 아니라 중장기 성장성을 고려하고 접근해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한 가지 좀 걱정이 된 게 오늘 좀 9%대 급등으로 마감을 해서 네. 어떻게 좀 너무 고점에서 잡으시면 안 되는데 어떡하나 계속 아침부터 곤란해가지고 마음을 졸이고 있었는데 또 다행히 오다가 체크를 해보니까 시간에가 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올라간 걸 좀 내일 내려오면 이제 내려오면 매수 찬스다라고 보시고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일봉상으로는 단기 고점이 나왔는데 이제 바닥권에서 워낙에 이제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1차적으로 한번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올라와서 이제 고점 보여주고 좀 쉬어주다가 다시 한번 대량 거래 소반하면서 2단 상승이 좀 나아지고 있는 지점으로 주봉이나 월봉상 추세가 상승을 유지를 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목표가를 어차피 이런 종목들은요. 갈 거면 조금 크게 양봉이 떠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너무 타이트하게 들이지는 않고 조금 넉넉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를 7,000원대, 월봉상 고점의 매물 저항을 받고 있는 7,000원대를 좀 가지고 와봤고요. 손절가로는 4,700원 좀 제시해드리면서 약간은 긴 호흡으로 좀 지켜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그 라운드 2의 여러분 주제가 선호구 전문가님께서 배당주를 딱 던져주셨잖아요. 그거를 스칼렛 이하영 전문가님께서 딱 받아서 네. 테린 포장으로 주셨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그렇게요. 자, 고배당주 그리고 택배 수요 증가. 자, 택배 기사님들 요새 과로 사고 많은데 좀 건강 챙기시면서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7,000원, 손절가 4,700원에 이렇게 두 종목 들었습니다. 선호구 전문가님께서 아주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이번 주를 다 내주셨어요. 오늘 무료 공개 방송도 9시에 있고요. 또 네. 주말에도 시청자분들 직접 만나실 거고요. 잠시 후에 이제 9시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온라인상에서 유튜브에서도 같이 함께 하실 수 있겠죠. 시장 대응법에 따라서 뭐 천지개벽의 유무가 갈린다. 이렇게 좀 자극적으로 주제를 정했는데 좋은 얘기들을 같이 나누면서 천지개벽의 길을 우리가 같이 하고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뭐 식전에 먹는 걸 뭐라 그러죠? 에피타이저? 에피타이저는 나중에 아니, 그 전체. 디저트. 예. 그런가요? 그렇죠. 에피타이저 전체죠. 디저트가 나중에 먹는 거고. 네네. 그래서 에피타이저라고 보고 내일 하루 쉬고요. 일요일 날 오후 2시에 여의도역 백상빌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혼돈의 증시 필승 전략
한 3시간에 걸쳐서 1부, 2부, 3부 현 장세 진단과 저점 고점의 파동 매매 그리고 여의봉을 활용한 일주일에 5% 수익 내는 방법 실전 계좌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우리가 앞으로 주도할 종목들 3종목 함께하는 그런 시간 가질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요일에 여러분 경제 메카 수익이 넘칠 만한 여의도로 좋은 기운 받으러 오시고요. 포털 검색창에서 여의도 클래스라고 치시면 오늘의 무료 공개 방송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 9시이고요. 시장 대응법에 따라 천지 개벽에 유무가 갈린다. 전문가 속에 서동구 전문가님 사진 반짝반짝 방송 입장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노란톡에서도요. 노란톡 서동구 전문가, 노란톡 스칼렛 이하영 전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통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아무쪼록 주말을 좀 기운 넘치시는 주말 편안한 주말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서동구 전문가님, 스칼렛 이하영 전문가님 같이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